환영합니다, 청취자님. 배움을 즐기고 늘 호기심이 넘치시는 우리 청취자님을 모시고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진행할 이 시간은요, 그냥 뻔한 방송이 아닙니다. 여러 흩어진 자료들을 엮어서 지식의 정수만 쏙쏙 뽑아내는 심층 분석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꽤나 묵직하면서도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죠? 오늘 저희가 다룰 소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직업 선택 변화를 다룬 아주 심층적인 기사 내용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시니어 근로자의 새로운 얼굴을 보여주는 아주 흥미롭고 인상적인 사진 한 장입니다. 네, 그 사진 정말 인상 깊었죠? 그러니까요, 오늘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왜 평생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은퇴자들이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치킨집 사장님이나 예쁜 카페 사장님이 되는 대신 낡은 택시 운전대를 잡고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을 파헤치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현상이죠. 제 말이요. 평생 직장에 몸바치고 받은 소중한 은퇴 자금이잖아요. 1억 원이 훌쩍 넘는 거금을 들여서 상가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대신에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이것을 사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 자, 이걸 한번 파헤쳐보죠. 아주 좋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소일거리를 찾기 위해 직업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이건 자산관리와 은퇴 후 리스크를 대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완벽한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지금 제 뒤로 빽빽한 경제 지표와 도시의 도로망이 교차하는 그래픽이 띄워져 있는 것처럼 아주 복잡하고 이성적인 경제 논리가 숨어 있는 거죠. 와, 뒤에 띄워진 그래픽 덕분에 벌써부터 지적 호기심이 막 자극되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자영업의 현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시작해보죠. 은퇴하고 퇴직금으로 내 가게 하나 차리는 거 사실 많은 분들의 로망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익숙한 풍경이죠. 그런데 저희가 확보한 소스의 데이터를 보면 현실이 진짜 뼈아픕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월 순수익 150만 원을 넘기지 못해서 결국 폐업을 선택한 편의점이 무려 900건을 훌쩍 넘겼어요. 900건이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게다가 일반적인 프랜차이즈나 점포 창업의 성공 확률, 그러니까 생존율 자체가 20%도 채 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현대 자영업 시장이 가진 아주 무서운 구조적 함정이 보입니다. 구조적 함정이요? 네. 상가 창업이 왜 위험한지 그 논리를 해체해 봐야 합니다. 상가를 하나 얻으려면 보증금 들어가죠. 기존 상권에 대한 권리금 내야 하죠. 게다가 프랜차이즈면 가맹비에다가 수천만 원이 우습게 깨지는 인테리어 비용과 집기 시설까지 다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초기 자본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문제는 사업이 실패했을 때 이 돈들이 고스란히 사라지는 매물 비용이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계약 기간을 못 채우면 위약금까지 무는 구조적인 덫이 도사리고 있어요. 잠깐만요. 그 부분에서 약간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보통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철저하게 상권 분석도 제공해주고 초기 매출도 어느 정도는 보장해준다고 홍보하지 않나요? 물론 그렇게 홍보를 하죠. 나중에 장사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권리금을 받고 다른 사람한테 가게를 넘길 수도 있고요. 그걸 전부 회수 불가능한 매몰 비용이라고 단정 짓는 건 조금 비관적인 시각 아닐까요? 시장이 한참 호황일 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음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받고 넘기는 엑시트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폐업률이 치솟는 구조적 불황기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가게를 사줄 사람 자체가 없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 2차 시장 자체가 꽁꽁 얼어붙어 버려요. 장사가 안 돼서 가게를 내놓아도 인수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 임대차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되면 그 비싼 인테리어를 뜯어내야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 수천만 원짜리 예쁜 인테리어가 철거 비용을 들여서 부숴야 하는 애물단지가 되는 겁니다. 진짜 끔찍하네요. 여기서 제가 청취자님께 한번 직접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취자님, 만약 청취자님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은퇴 자금을 성공 확률 20% 미만인 곳에 투자해야 한다면 어떠시겠어요? 그것도 실패하면 단순히 돈을 잃는 걸 넘어서 철거비에 위약금까지 빚더미에 앉는 조건이라면요. 와, 저라면 절대 못할 것 같습니다. 노후에 절대 해서는 안 될 너무 위험한 도박이네요. 은퇴자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이걸 정확히 간파한 거죠. 내 자본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맡겨버리는 확률 낮은 도박이라는 걸요. 네, 완전히 납득이 갑니다. 피 같은 자본이 한순간에 철거 폐기물이 되는 리스크를 질 수는 없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부분이죠? 프랜차이즈 창업이 위험하다는 건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왜 하필 개인 택시인가 하는 점입니다. 아, 비용 측면에서 보시는 거군요. 네. 자료를 보니까 개인 택시 면허를 사고 새 차량을 뽑는 데에도 지역에 따라 1억 원에서 많게는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거대한 목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상가 창업 비용이랑 맞먹는 금액인데 왜 굳이 이 비싼 면허를 사는 걸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바로 그 자산 가치에 대한 재평가입니다. 금액은 비슷할지 몰라도 본질적인 자산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른가요? 앞서 상가 창업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비용은 허공에 흩어지는 매몰 비용이라고 분석했었죠. 반면에 개인 택시에 투입된 자본은 차량이라는 눈에 보이는 실물 자산과 명확한 권리로 내 손에 남습니다. 아, 확실히 손에 쥐어지는 게 있네요. 가장 결정적인 차별점은 바로 안정성입니다. 내가 만약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더 이상 운전대를 잡고 싶지 않을 때 이 면허를 시장에 다시 내놓으면 당시 시세대로 되팔 수가 있어요. 언제든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뜻이군요. 네, 손실 위험이 극히 적은 거죠. 심지어 제가 소스를 더 자세히 보니까 최근 몇 년간은 이 번호판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자동차는 보통 시동 거는 순간부터 가격이 뚝뚝 떨어지는 감가상각 덩어리인데 면허권이 가치를 방어해주는 걸 넘어서 자산 가치를 불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판적인 시각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과연 이 개인 택시 면허가 영원히 안전한 불패의 자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리스크가 있나요? 이 1억 원이라는 프리미엄은 철저히 정부와 지자체의 총량 규제라는 인위적인 보호막 아래서 형성된 가격입니다. 무한정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비싼 거죠. 만약 정부가 정책을 바꿔서 면허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새로운 모빌리티 플랫폼에 대한 진입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버린다면 면허권 가치는 폭락할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완전 자율주행 택시 얘기도 매일 뉴스에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로보택시 같은 거대한 기술적 위협도 분명히 존재하죠. 이런 제도적이고 기술적인 위협이 명백히 있는데도 왜 은퇴자들은 굳이 택시 면허를 사는 걸까요? 그건 은퇴자들의 시간 지평, 즉 타임 호라이즌을 고려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기존 택시를 완전히 대체하려면 최소 10년 이상 걸릴 거라고 내다봅니다. 아, 10년이요? 60대 초반에 은퇴한 분들에게 필요한 일자리는 향후 40년을 보장하는 일자리가 아닙니다. 신체적, 인지적 능력이 허락하는 10년에서 15년 정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죠. 당장 내일 알바생이 무단결근하고 임대료가 오르는 프랜차이즈의 현실적 위협이 10년 뒤의 기술 혁신보다 훨씬 무섭고 피부에 와닿는 겁니다. 와, 10년에서 15년이라는 그 남은 경제활동 기간을 딱 계산해보면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가 맞네요. 경제적인 분석은 아주 명쾌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돌려서 정직한 노동과 달라진 인식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까 저희가 언급했던 그 인상적인 사진 있잖아요. 제가 청취자님께 이 이미지를 조금 더 생생하게 묘사해 드릴게요. 보통 택시기사님 하면 피곤한 표정에 편안한 등산복을 입고 계신 모습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네, 그런 고정관념이 있죠. 사진 속 노신사분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주 깔끔한 하늘색 제복에 남색 넥타이를 단정하게 매셨고요. 머리도 아주 단정하게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눈가에 기분 좋은 주름이 지도록 따뜻하고 환하게 웃고 계시는데 정말 신뢰감이 절로 가는 모습이에요. 이분이 바로 대기업 임원을 지내셨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거에 대학 교수, 경찰 간부, 은행 지점장 같은 고위직 출신 은퇴자들이 택시 운전을 선택했었나요? 솔직히 사회적 시선 때문에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앞다투어 이 직업을 선택하고 심지어 직업 만족도도 최상이라고 응답합니다. 이건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럼 심리적인 이유가 더 크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요행수가 통하지 않고 내가 땀 흘린 만큼 정직하게 벌 수 있는 노동 수익 구조 때문입니다. 기업 임원이나 지점장 시절에는 수많은 이해관계와 사내 정치, 상사의 눈치를 봐야 했잖아요. 아, 스트레스가 엄청났겠죠. 하지만 택시는 다릅니다. 차문을 닫고 시동을 거는 순간 그 공간은 철저히 본인이 통제하는 자율적인 공간이 됩니다. 누군가의 간섭이나 상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전혀 없죠. 이 자율성이 직업 만족도를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핵심 동력입니다. 듣고 보니까 완전 공감이 가네요.
일상을 지탱하는 루틴의 관점에서도 엄청난 장점일 것 같아요. 아침에 눈 떠서 갈 곳이 있다는 그 소속감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아침에 갈 곳이 없다는 상실감이 은퇴자들을 가장 괴롭히거든요. 예쁘게 제복을 차려입고 출근해서 무리하지 않고 오늘 내 컨디션에 맞춰서 일하고 그렇게 성실히 일하면 월 300만 원 내외의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다니요. 육체적으로 몸을 움직이니까 건강도 챙기고 손님들 만나며 사회적 소속감도 유지하고 이게 바로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최고의 라이프 스타일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아주 훌륭한 능동적 노후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 깊이 있는 심층 분석을 한번 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정리해보죠. 베이비붐 세대가 편의점 대신 택시 번호판을 사들이는 진짜 이유. 이건 단순한 직업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투자금 손실 위험이 없는 안전한 실물 자산과 내 땀방울이 곧 수입이 되는 정직한 일터를 결합한 최고의 은퇴 전략이었던 거죠. 정확한 요약입니다. 오늘 청취자님께서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단편적인 정보의 홍수 속에서 리스크를 피하고 진짜 가치 있는 자산을 알아보는 눈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님이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스스로 탐구해 보실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여운을 남겨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택시 면허권처럼 기존에는 단순히 일하기 위한 자격으로만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노후 자금을 방어하는 훌륭한 대체 투자 자산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님,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또 어떤 의외의 무형 가치나 자격증이 우리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줄 새로운 핵심 자산으로 떠오르게 될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아주 평범해 보이는 자격증 하나가 제2의 택시 면허권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심층 분석 시간은 여기서 우아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님 감사합니다.